제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이론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음의 법칙, 키르히호프의 법칙, 저항의 직병력 연경과 배율기, 분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음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오음이라는 물리학자가 만들어낸 법칙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요, I는 R분의 V로 표시가 됩니다. 이 법칙은요, 전류에 대한 거로 먼저 만든 겁니다. 자,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는 걸 가지고 I는 R분의 V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 에버랜드에 가면요, T 익스프레스 열차라는 게 있죠. 자, 요거 기억이 납니다. 좀 무서워서 못 하는데요. 이 T 익스프레스 열차라는 걸 보면은요, 이 높은 천천히 올라가죠. 제일 고점까지. 이 H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H 높이라는 거는 에너지죠, 에너지. 준위. 자, 이걸 뭐에 비유했죠? 저희가 전압 V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전류하고, 자, 여기 사람들이 막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 전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흐르는데요. 전류가 흐르는데 전압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높이죠.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숫자는 똑같죠. 전전 똑같지만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우리 전하량 Q 했었고요. 그렇죠? Q는 IT지 않습니까? 전류 I는 Q분의 T죠. 단위 시간이니까 전압이 높아질수록 빨리 흐르게 됩니다. 빨리 흐른다는 것은 전류가 세진다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버랜드에 가서 T 익스프레스 열차를 탔을 때 이 고점에 올라가는 이 높이 H를 높이는 이유는 빨리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하고 관계가 있지만, 저항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흐름을 방해합니다. 흐름.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저항이 커지면 전류 I는 내려가겠죠. 자, 그럼 일단 저희가 뭐 아는 것 중에서, 그럼 전류 I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저항을 낮추면 됩니다. 그렇죠?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저항 R은 로우분의 면적분의 L이죠. 자, 길이를 어떻게 합니까? 늘리거나, 길이를 줄이거나 면적을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 저희가 뭐 전선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자, 이런 전선하고 이런 전선이 있다. 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 I는 전선의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흐르겠죠. 왜? 저항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저항과 면적은 반비례하니까. 또는 길이를 줄여주면, 길이를 짧게 해주고, 여기 길이가 좀 2배입니다. 여기가 뭐 2L이고요. 만약에 여기를 L로 했다. 그러면 길이도 줄여줬으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면적이 2배고 길이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전류는 4배가 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류에 대해서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가지고 오음이 만든 법칙입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가 되겠고요. 자, 다시 써보면 V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V는 IR이 되고요. R은 I분의 V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르히호프의 제일 법칙, 우리가 보통 KCL이라고 합니다. 키르히호프의 Current Laws가 되겠죠. 로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회로를 보면요, 여기 점이 있습니다. 한 점.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들어온 전류의 합과, 자, 들어온 전류죠,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I0죠. I0는 자, 병렬회로에서 I1, I2, I3, 그러니까 입력된 전류의 합은 출력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이런 법칙이 키르히호프의 법칙입니다. 자, 당연히 직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직렬회로는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직렬회로 같은 경우는 만약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습니까? 모두 같겠죠.
그래서 직류회로에서는 같지만 병렬 접속을 했을 경우는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이 키로이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자, 키로이호프의 제2법칙은요. 전압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KVL. 자, 볼테이지 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렬 접속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병렬 같은 경우는 자, 뭐 병렬은 만약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다 치면요. 전압에 자, 만약 여기가 5V면 그 여기 0V라고 치고 여기 5V가 가해진다라면 자, 전이차가 5V인데요. R1에 걸리는 전이차나 R2에 걸리는 전이차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R1에 걸리는 V1도 5V가 되는 거고요. R2에 걸리는 V2도 5V가 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렬 접속일 경우에는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가 같답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이차가 다 같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병렬인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직렬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렬인 경우 만약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만약에 6V로 들고요. 6V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만약 1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6V가 걸리면 맨 앞쪽에는 6V가 되겠죠. 전위가. 여기 끝에는 0V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1을 3ohm이라고 하고요. R2가 2ohm이고요. R1이 1ohm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R1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R1에 걸리는 전압은 자, V는 IR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3V가 되겠죠. 그 다음에 R2에 걸리는 전압은 1 곱하기 1A니까요. 자, 1A입니까? 2V. 그 다음에 여기 1ohm에 걸리는 전압은 1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V죠. 자, 인가된 전압은 6V고요. 각 전압 강하의 값 3V 더하기 2V 더하기 1V와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압이 강화된 거 여기가 6V였다면 여긴 전압 강화가 됐으니까 여기가 3V가 될 테고요. 그렇죠? 여기 전압은 1V가 되겠죠. 이렇게 가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가된 전압의 합은 공급 전압과 같다라는 것이 키로이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자, 이게 KCL이고요. KV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로이호프 법칙이 정의가 됩니다. 자, 저항의 접속과 배율기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은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직렬일 때는 뭐가 같습니까? 전류가 같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렇죠? 그럼 결국 I1이고요. 얘가 I2겠죠? 같습니다. 그렇죠? 전류는 같고요. 뭐가 다릅니까? 전압 강화는 틀리죠. 자, KVL에 의해서 키로이호프의 제2법칙에 의하면 자, VT는 자,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VT는 V1 플러스 V2가 되는 거죠. 그 전압 강화의 합은 공급된 전압과 같다. 그래서 VT는 V1 곱하기 V2가 됩니다. 이거는 KVL을 적용한 겁니다. 제2법칙. 자, 그러면 VT는 얼마인가요? 자, 우리가 지금 RT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저항의 접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합성 저항. 자, 이 두 개의 저항값이 얼마인가? 합성 저항 RT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RT가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자, IT 곱하기 RT가 되겠죠. 자, V1은 뭐가 되나요? 자, I1 곱하기 R1이 되겠죠. 자, V2는 뭐가 되나요? I2 곱하기 R2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도 되겠지만 I1과 I2가 같고요. 그 다음에 IT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거는 RT는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그래서 합성저항, 직렬에서의 합성저항은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R1 더하기 R2가 직렬 연결의 합성저항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병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병렬 회로에서는 뭐를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KCL을 적용해야 됩니다. 키로이호프의
제1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들어간 전류가 뭐죠? 여기 지금 IT라고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전류가 IT입니다. 그렇죠?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I1과 I2로 분리가 되면 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자, IT는 뭐가 됩니까? I1 플러스 I2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VT, 자, 병렬해 놓으니까요. VT는 여기가 V1, 여기가 V2라고 하면은 V1과 같고요. V2와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T는 I1 플러스 I2 이걸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KCL을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자, IT는 뭐죠? 자, RT분의 그렇죠? RT분의 VT입니다. 자, I1은요. R1분의 V1입니다. 자, I2는요. R2분의 V2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했지만 VT는 V1, V2와 같습니다. 이건 KVL이죠.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RT분의 1은 R1 플러스 1, 플러스죠 이게, 플러스 R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 자, 이거를 그대로 해서 계산하시면요. RT분의 1은요. 자, 잠시만요. 자, 분모에다가 이쪽엔 R1을 곱해주고 이쪽은 R2를 곱해주면요. 자, R1, R2분의 여기는 R2를 곱했으니까 분모 분자에 R2 곱했으니까 R2가 되고요. 여기는 R1을 곱했으니까 R2분의 R1이 됩니다. 그러면 RT는요. R1, R2분의 더하면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자,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RT는 자, 다시 RT는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RT는 자,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성조항을 구했습니다. 자, 보통 더하기분의 곱하기 이렇게 합니다. 합성조항 할 때는 제가 얘기할 때 더하기분의 곱하기입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자, 합성조항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병렬 연결의 합성조항을 구해보았습니다. 배율기와 분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율기는요, 저희가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요. 자, 분류기는 전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압이 100V라고 얘기하면요. 자, 근데 전압계가 10V밖에 측정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몇 배를 측정해야 되냐면 10배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측정하는 것 방식을 배율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율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저항이 필요합니다. 배율기에 맞는 저항이 필요하고요. 이 저항값을 구하는 것이 배율기와 분류기의 문제입니다. 자, 분류기는 마찬가지죠. 전류 암페어가 있고요. 전류기가 있고, 자, 전류기는 병렬로 연결해야 되죠. 자, 전류기가 있고요. 만약에 얘가 측정하는 게 10A까지밖에 측정을 못하는데 실제로 100A가 측정되고 있다라면 몇 배를 측정해야 되냐면 10배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저항이 필요한 겁니다. 저항을 병렬로 접속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율기와 전류기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몇 배, 그 배를 M으로 표현합니다. M. 몇 배를 측정할까? 뭐 100배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5배 측정할 수도 있고 2배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측정기가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저항값을 구하는 겁니다. 저항값. 자, 그래서 일단 뭐 배율기 같은 경우 우리가 딱 봐도 얘가 얘보다 커야겠죠. 얘가 커야죠. 만약에 지금 10V고 100V면 얘가 만약에 1A다, 내부 저항이 1A다라면 얘는 당연히 봐도 9A죠. 그럼 키로이호프의 K, 좀 전에 배웠던 VL을 적용하면 100V고 여긴 10V 가해질 테고요. 9니까 여기 90V. 당연히 커야 되겠죠. RM이 커야 될 테고. 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저항이 작을수록 잘 흐르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지금 10A가 흘러야 되고 여기에 90A가 흐르려면 얘는 얘보다 몇 배? 9배 더 작아야 되겠죠. 딱 봐도. 그러니까 RS는요 더 작습니다. RM은요 큽니다. 정의하면요, 자 n-1배, 여기 1 9잖아요, 그쵸? 자 10배 하고 싶다 그러면 10-1 곱하기 RV를 해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자 RS는요 m이 10배다. 그럼 10-1분의 1 RA를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9분의 1 RA에 9분의 1을 해주면 되고요. 얘는 9배를 해주면 되죠. 9 RV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회로니까요. 전류는 같겠죠. 자, 여기부터는 내가 굳이 많이 안 들어도 되시는 분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N배가 되겠죠. 자, 요거는요, M의 N배가 되고요. 얘의 N배가 되는 거죠. 자, 측정기의 N배가 되는 거고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N배가 될 거고요. 얘가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압이 얼마냐? 그럼 전압이 얼마입니까? I 곱하기 RV죠. N배 곱하기 I 곱하기 RV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압계에 흐르는 전압은요, I 곱하기 RV가 되겠죠. RM에 흐르는 전압은요, I 곱하기 RM이 됩니다. 자, I 약분하고요. 이렇게 없애고요. 자, 남는 거는 N분의 RV, 그 다음에 RV 플러스 R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동을 하게 되면 되겠죠. 자, M RV 마이너스 RV가 되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남는 건 R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M은 M 마이너스 1분의 RV가 됩니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분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전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요, M의 IA가 되겠죠. 자, IA, 그렇죠? M의 IA, N배가 이쪽에 흐르게 되겠죠. 여기 N배가. 자, 그러면 이제 전류를 하면 됩니다. 전류 IT는 얼마가 되느냐? 자, 일단은 N배가 됩니다. 뭐에? N배가 되겠죠.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뭐가 되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요, 자, 내부 저항이 있죠? RA, 저항분의 전압이죠? V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N배를 해주면 되죠? RA분의 V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압은 그대로 RA분의 V가 될 테고요. 자, 전압은 똑같으니까 V 써주고요. 저항이 RS가 됩니다. 자, 약분하고요. V 약분하고 나면요, RA분의 M은 RA 1 플러스 RS분의 1이 됩니다. 자, 좌변으로 이동하면요, 자, M 분의 RA 마이너스 RA분의 1이 되고요. RS분의 1이 됩니다. 자, RA 같으니까요, RA분의 M 마이너스 1이 될 테고요. RS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고요. 이렇게 이동하면요, RS는 M 마이너스 1분의 1 R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공식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자, 배율기의 저항은 n-1, 분류기의 저항은 n-1분의 1,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